누구는 돈을 많이 저축하고 누구는 한 해 한 해가 항상 퍽퍽하고 힘든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2024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돈을 버는 사람들일까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확률 높은 곳에 하셔야 돼요. 확률로 봐라. 위험이 높고 수익 높은 곳은 반드시 리스크 커요. 리스크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도권과 지방을 투자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수도권이 좋은 물건도 많고 좋잖아요. 네. 하고 싶죠, 누구나. 근데 저는 여기는 우리 멘트 했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네. 여기를 확률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지방을.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내가 한다면은 안 좋은 물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서 여기서 좋은 물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높은 지방을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저는 그걸 자산을 키워서 점점점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확률을 보고 가라. 물건만 보지 말고. 네. 왜냐면 내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그러니 확률로 봤을 때 올해 그리고 한 내년까지도 그런 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방이 훨씬 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투자를 시장이다.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수익을 거두면 당연히 또 원하는 또 지역으로 갈 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나는 확률을 보고 간다면 충분히 부동산으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믿음을 갖고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이 시장 사실 길잖아요. 네. 저는 이제 수도권 시장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서울 수도권 시장은 너무 사이클 길기 때문에 여기 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다음 사이클까지 엄청 기다려야 돼요. 너무 기다려야 네. 된다. 옛날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내가 35살 때 집을 못 샀어요. 네. 그 다음 사이클 언제 온 줄 아세요? 내가 50이 넘어야 와요. 타이밍 왔을 때 수도권은 어떤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가 안 되면은 계속 이걸 외면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가 돼 있어야지 적극 참여하는데 저는 서울 수도권 시장을 지방보다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네. 그나마 서울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구수 늘어나고 네. 주택 보급률 낮고 모든 환경이 지방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단지 안 좋은 거는 사이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도권은 한 번 더 사이클 온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인구 감소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지금 인구 감소해도 지금 지방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기회가 한 번 더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놓쳤지만은 다음 기회에 또 공부된 사람이 또 기회를 잡거든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방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만약에 꼭 수도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은 최근에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20% 30% 떨어진 단지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있어요. 로또 분양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단지 하셔야 돼요. 그런 단지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시점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싸게 나온 거예요. 우리 경매가 시기에 상관없이 하잖아요. 네. 싸게 나오면 그거가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 해도 많이 안 떨어지고요. 네. 뭐 어떤 분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건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충분히 누구나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제 또 부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오히려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심각한 거 맞고요. 네. 사실은요. 지금은 이제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작은 도시도 네. 원래 저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20만 미만 도시들은 벌써 저게 시작됐어요. 인구 감소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네.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면 제일 좋죠. 그럼 그거는 이제 안 되고요. 인구가 네. 줄기 때문에. 근데 인구는 줄고 소득 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이 느는 사람들의 수요는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일본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일본에는 아파트가 맨션이거든요. 네. 맨션만 올라요. 딴 거 안 오르고. 그 지역적으로 이제 분석이 돼야 되죠. 네. 올 지역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최악은 뭐냐면은 인구 줄고 소득 줄고. 줄고. 얘는 최악이에요. 지금 두 번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이제 분석이 더 어려워진 거지. 옛날처럼 막 갭 메우고 이런 게 잘 안 된다고요. 나중에. 그건 근데 이 시기는 저는 아직도 좀 멀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 아직은 괜찮다. 네. 지금 2035년 정도 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지방하고 수도권은 한 번 더 상승 기회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도 임장을 또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도 군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뭐 지역이라든가 어떤 지역들을 조금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좀 큰 도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대도시로 싶어요. 가라. 네, 왜냐하면 작은 도시는 아무래도 수요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 힘을 좀 못 씁니다. 음. 네, 그래서 수요가 빨리 빠지고 네. 전세 상승을 제가 낮다고 했잖아요. 소도시들은. 네. 그래서 이제 상승률 폭도 낮습니다. 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전에 가게 되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대전 분들은 느리다.
예, 내려가지고 항상 뒤에 상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처음에 항상 안 나오다가 뒤에 갑자기 상승해요. 그러니까 참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부분 되게 막 웃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볼 때 어떤 그래프가 상승 그래프가 나오는가를 가지고 네.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지역 수요하고 이렇게 이제 맞춰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광주하고 대전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대전이 144만이고 광주가 142만이에요. 네. 근데 광주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요. 인구수는 비슷한데. 네. 어. 그 왜 그러냐면은 광주가 재고주택이 훨씬 더 많아요. 광주 안에 지은 아파트가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아파트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은 이 전남 지역 있죠. 네. 소도시들. 네. 이 소도시에 있는 거래량을 보게 되면 다른 도시보다 훨씬 적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남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분들이 광주에서 거래 다 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묶어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딴 도시가 똑같아요. 거래량이. 그래서 합해서 분석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정확하게 수요가 맞게 움직이고요. 따로 분석하게 되면은 전남은 낮게 나오고 광주는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고. 그게 지역 특성이에요. 아. 경남 지방을 보게 되면은 부산, 울산, 경남 전체 소도시 상원까지 네. 전부 다 공급이 적어요. 아실 우리 한 열어볼까요? 아실. 좋아요. 아실. 여기 봐야 됩니다. 입주 물량. 입주 물량. 네. 여기 오게 되면은 네.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 부산 수요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네. 여기 위에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위에 있고. 이 중心도시는 다 높아요. 네. 0.0 안 맞습니다. 음. 여기 보면 이만큼 떨어졌죠. 네. 이 3년 누적 공인이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3년이 지금 엄청 적거든요. 네. 부산이 2007년, 8년, 9년죠. 네. 요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데요?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하죠? 네. 예. 이걸 묶어서 볼게요. 경남과 한번. 네. 경남 묶으면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여기가 최저점 떨어지죠. 네. 경남 안 묶으면. 2009년. 2009년이죠. 이때가 완전 상승기예요. 부산에도 물건이 없고 경남에도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맞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네. 요 때보다는 많지만은 24. 24년인가요? 여기죠? 네. 조금 많긴 많아요. 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음. 예. 내년부터는 많이 줄죠. 네. 확 주네요. 네. 그래서 환경이 이때 가게 되면은 경남 전체에 아주 집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그 경남 안에서도 대도시인 또 부산으로. 네, 부산이나 뭐 울산도. 울산도. 아까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네. 공급 물량 네.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 입주 물량 체크를 해서 일단 도시를 먼저 살피고 그 도시의 큰 카테고리 또 지역을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충북도 한번 보나요? 네, 충북은 네. 여기 보시면은 충북 수요가 10,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원래가 9,300이고 내년에 살짝 많아요. 맞네요. 요 살짝 많은 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요 뒤에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앞에가 적었죠. 네. 네, 그래서 이 물량은 아마 잠시 위축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잠시예요. 네, 잠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왜 분석할 때 지금 우리가 KB에 가보게 되면은 네. 그나마 가장 전세 수급이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이 충북하고 강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공급이 적고 이 충북은 좀 젊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도시 분들이 새로운 전세 수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수급이 좀 높아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물량도 그래도 전세 수요가 많은 거죠. 새롭게 결혼 분들이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기에. 그런 분들이 충남이나 충북이야. 충남이죠. 그런 지역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좀 있어요. 우리 전세 나와보면은. 그런 수요들에서 수급이 올라가거든요. 이분들이 적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매수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도. 강원도도 올해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이 10,000세대 정도가 뭐 적당해요. 그럼 뒤에 적죠. 그래서 이 강원도는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네. 지역도 봐야 되고 전체도 봐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봐야 돼요. 왜냐면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수요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수요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네. 네. 그걸 공부하셔야 되죠. 제 수요 공부만 한 10년 했어요.
각 지역마다 이 어려운 포인트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쵸. 그걸 네. 찝어주셨어요 오늘. 어려워요. 결국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하지만 아주 또 절박한 그 꿈을 갖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소장님도 새해 맞아서 나와주신 만큼 희망의 한마디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우리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이런 뭐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시장이긴 한데요. 네. 이 시장 놓친 분도 있고 기회를 잡은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겪어봤잖아요. 네. 저 물건을 샀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물건 너무 많았어요. 지나보니까 더 좋은 물건 또 있다는 거죠. 또 나타나. 네, 또 난다. 단지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자금이나지 공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앞으로 올 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금도 좀 모으시고 네. 그 기회가 오면은 또 투자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의 첫 투자가 궁금해요. 몇 살에 시작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첫 집을 산 거는 30살 때. 그 미분양. 네, 그거는 투자를 산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집을 갖고 싶다는 마음에 네. 산 거고, 네. 그게 이제 잘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가 진짜 투자였어요. 그거는 시점은 틀렸어요. 틀렸다. 네.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은 틀렸고, 이제 금융위기를 맞았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렇죠. 그때는 중도금 대출을 내가 다 넣어야 돼요. 중도금 내가 은행에 3달씩 계속 넣어야 돼요. 아, 3달마다 네. 몇 천만 원씩 했는데, 네. 입주 시점 돼서 그게 마이너스 5천 가였어요. 그 당시에 마이너스 5천이라는 거는 2008년도 대구 시장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10년 보유했어요. 수익이 엄청 많이 났어요. 결국은 수익을 안겨다 줬네요. 그 위치는 그 자리는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입지가 네. 완벽하다고 네. 생각하셨던 거죠. 네,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죠. 첫 번째가 내 운이었고 네. 두 번째 했는데 역시 과신이었다. 음.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네. 야.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고 두 번째는 부침은 좀 있었지만 그 뒤로부터 실패가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꽃길만 걸어서 이 자산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남들보다 욕심을 안 내요. 첫 번째가. 네. 근데 투자는 이렇거든요. 9번을 성공하고요. 네. 한 번에 실패 여기에 다 날아가요. 투자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 실력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시장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욕심내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 잘 됐냐? 절대 안 됐어요. 결과 돌아보면요. 제가 2019년도에 투자를 멈췄어요. 그 전까지 물건 다 보유하고 멈췄다고요. 그 뒤에 시장 엄청 올랐잖아요. 21년 하고요. 네. 그래도 참았다고. 뒤에 시장 안 좋을 거 예상하고. 그런데도 제가 역전세 맞았어요. 근데 그 위기를 다 넘고 있잖아, 지금요. 이제 데이터만 보면 안 되거든요. 부동산에서 진짜 대이자가 많은지도 보고, 한 군데 가면 안 되고, 여러 군데 가서 똑같은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이게 시장이 무르익었다. 실패할 확률이 확 줄잖아요. 네. 그때 들어가는 거죠. 돌아보게 되면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길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위기도 넘기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내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내가 잘못하는데 떨어지잖아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하죠. 첫 번 살 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보라고. 그러면 위기도 넘길 수 있다고. 근데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거기 좋은 데 샀어요. 떨어졌어요. 도저히 출퇴근이 안 돼서 마이너스 8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분이 출퇴근이 가까웠으면은 그래도 계속 거주했겠죠. 거주하면서 네. 그냥 시간이 하면은 수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수도권에 하락해도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길게 하락 지금까지 우리 보면은. 하락한 기간. 네. 상승 더 길잖아요. 상승이 그렇죠. 더 길고. 오늘 기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월급쟁이 부자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